자, 이번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접대비 조정 명세서는 당연히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에 계정 과목을 접대비라고 한 것도 다 불러오는데 우리 법인세법은 실질 과세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죠. 계정 과목 안 따져요. 그 성격이 접대비의 성격이었으면 전부 다 끌고 오게 될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복리후생비라고 처리했는데 그게 접대비가 있을 수도 있고 광고선전비라고 처리했는데도 접대비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대손상각비라고 처리했는데도 이 앞에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처럼 걔도 접대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접대비 한도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우리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명목 이하에 관계없이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다고 적혀 있죠. 우리 계정 과목이나 뭐 표현하는 건 따지지 않고 전부 다 접대비의 성격이면은 우리는 접대비 한도 계산에 넣어서 한도 이내는 전부 다 송금으로 당연히 인정하는 거고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송금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접대비의 중요한 특징은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야 접대지 업무하고 관련이 없으면 기부라고 했어요. 기부. 자, 그럼 우리 아래쪽에 접대비의 뭐 범위 해가지고 적혀 있죠. 업무와 관련 없으면 기부, 업무와 관련이 있는데 특정 고객을 위하면 접대고 불특정 다수면 광고 선전이다. 광고 선전비는 그냥 일반 경비로 우리가 한도다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아래 기타 접대비라고 적혀 있죠. 자,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그 회사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거예요. 근데 노동조합이 법인이거나 법인의 성격이 있는 단체라면 우리가 줬을 때 접대비라고 처리할 거고 그런데 노동조합처럼 형성을 했는데 우리 그 직원들이 법인 성격이나 이런 법인으로 볼 수 있는 단체를 안 만든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조합 있으면 그냥 그건 우리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볼 거예요. 직원들을 위해서. 그럼 돈을 준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노동조합 같은 거 이렇게 차리면 회사가 거기에 에어컨 설치해주고 냉장고 가져다주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건데 그걸 우리 직원들이 그냥 쓴다라면 노동조합을 쓴다 하더라도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는데 그게 법인이라면 접대한 걸로 이렇게 처리하겠다라는 게 지금 이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 뭐 금융회사 이건 필요 없고 두 번째 점에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채권 포기 금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라고 적혀 있죠. 두 번째 점에서 앞에 대손할 때 제가 이야기했었죠. 뭐 다음에 더 물건 팔기 위해서 남아있는 채권자 안에 포기하는 거는 접대로 보는데 기부로 본다는 건 업무와 관계없는 경우에는 기부로 보겠다라는 거고 자, 특정 고객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한 광고 선전비로서 특정인에 대한 기증품으로서 연간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우리는 접대비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사실 1만 원 이하는 한도, 3만 원 한도를 연간 3만 원 한도는 또 안 따져요. 한 개당 만 원 이하 있죠.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이 연초에 달력이나 이런 것들 주면 좋죠. 우리 필요할 때 은행 갔을 때에 그럼 달력 한 개 얼마일까요? 우리 학원께 우리는 지금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겠다. 근데 한 2천 얼마 정도 해요. 우리 거는 뭐 좋은 거래. 그럼 싼 건 얼마인데 그랬더니 2천 원 초반대, 좋은 거는 2천 원 중후반대라는데. 근데 이걸 한두 개는 필요할 때 주면은 좋죠. 그러면 한 개는 두 개는 또 2천 원, 3천 원 하는데 여러분 은행 갔는데 은행 직원이 여러분한테 갑자기 100개 한 박스를 줘요. 자, 그럼 그 느낌 20몇만 원치인데 여러분 그 접대받은 느낌 더 나요? 여러분한테 버린 느낌이죠.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접대비로 3만 원 초과했다고 해서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 원 이하짜리 금액 가지고는 또 접대비 한도 계산을 안 해요. 자, 그리고
뭐 세 번째 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이제 우리 하나 기억해 두실 게, 자, 우리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영수증 수치 명세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경비 쓸 때에 3만 원 초과하는 거는 적격 증빙을 써야 됐죠. 그 3만 원을 우리는 기준 금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우리 접대비의 기준 금액은 기준 금액은 1만 원이에요. 만 원이에요. 그럼 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적격 증빙을 받아야 돼요. 기준 금액 초과하는 거는 적격 증빙 받아야 되는데, 자, 지금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거는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법은 세금 계산서를 무진장 좋아하는데 부가가치세법 빼고는 전부 다 신용카드를 좋아해요. 그래서 적격 증빙이란 표현을 신용카드 등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신용카드 등. 그럼 이 적격 증빙은 당연히 세금 계산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법인 신용카드 계산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종업원 카드는 얘는 여기에서는 그냥 일반 영수증이에요. 1만 원 기준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종업원 카드 굴세청 등록된 거는 매입세에 공제해 주죠. 근데 제가 그거 안 된다라고 전에 이야기했었죠. 여기에서는 경비 입장 인정 안 해줘요. 안 하기 때문에 직원 카드는 만 원 이하까지는 되는데 직원이든 대표이사는 다 상관없이 다 만 원 넘어가면은 적격 증빙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냥 간이 영수증이랑 똑같이 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기준금액이라는 건 일반적인 걸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경조사비가 있죠. 경조사비는 기준금액이 20만 원이에요. 이 기준금액이 우리 경조사비라고 하는 게 화환 보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럼 20만 원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럼 계산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돈을 주면 그때는 우리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해외 사용할 수도 있겠죠. 해외 사용하면 무조건 신용카드 등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예외가 카드 가맹이 안 들어오는 나라. 이때는 현지 영수증을 인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쓰게 되면 해외에서 세금 계산서 이야기 있을 리가 없겠죠. 현금 영수증이나 계산서. 그래서 해외에서는 무조건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돼요. 법인 신용카드를. 뭐 다른 개인 카드 뭐 다 인정 안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농어민 매입한 거 있죠. 우리 지금 추석 때 사과 보내고 막 굴비 보내고 이런 거 농어민 통해 가지고 접대하잖아. 그렇게 바로 보내는 거 있죠. 이거는 무조건 송금 명세서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송금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농어민 계좌로 보내고 나서 이런 계정 과목 써서 농어민한테 보낸다라고, 꼭 어느 계좌로 얼마 보냈다고 송금 명세서를 제출해야 인정받지, 그거 아니면 인정해주지 않을 거예요. 전부 다 만 원 안 넘으면 그냥 아무 증빙이 있어도 돼. 근데 만 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얘 둘이는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송금명세서 제출하고 해외에서는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해야지만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3번에 보시면 세 번째 줄 끝에 다만 당해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거는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죠. 한마디로 지금 이 기준 금액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회사가 직접 생산한 물건이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짜리를 써봐라고 접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증빙을 어떻게 갖추죠?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준 금액이라는 거 없이 그냥 접대비로 계산할 거예요. 그냥 접대비로. 그래서 우리가 팔려고 사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기준 금액을 이제 사용 안 할 거라는 거고, 근데 우리가 현물 접대를 할 수가 있겠죠. 현물 접대하게 되면 당연히 얘는 세법이니까 시가로 접대한 걸로 볼 거예요. 시가로.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는데, 자, 부가가치세 있죠. 부가가치세. 불공제라면 매입할 때 쓰면 불공제된 세액하고, 그리고 우리 간주 공급으로 걸렸다면, 사업상증에 걸렸다면 간주 공급의 매출 세액하고, 이것도 당연히 접대비로 봐요. 자, 접대비로 본다는 게 좋은 점도 있는데 단점은 한도를 깔아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한도가 있잖아. 그럼 한도를 깔아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접대는 이제 특수성상 그 비용으로 인정 안 해라고 하면 송금불산입이죠. 근데 그 접대를 받은 사람을 찾아가는 거는 현실성이 없죠. 그러면 제가 접대 받을 때 거래처가 법인카드 쓴데 한도가 얼마 좀 물어봐야지. 안 하면 내 근로소득으로 날라올 건데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기타 사유 이출로 다 처리할 거예요. 뭐 카드 같은 거 사용 안 한 것도 기타 사유 이출로 처리할 거고, 전부 다 한도 초과한 것도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 그럼 이건 당연히 생각해야 될 건데, 우리 회사 직원이든 대표이사든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는, 그건 당연히 접대비 자체로 안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쓴 사람한테 귀속해야 되겠죠. 뭐 대표이사나 직원이면 상여, 주주가 썼다면 배당, 그건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건 아예 세법상의 접대비로도 안 보는 금액인 거예요. 개인적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는 사적으로. 근데 자, 여기에서 만약에 증빙이 없다면 이걸 증빙 불비라고 해요. 자, 증빙이 없으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죠? 그렇죠. 무조건 대표이사 책임져야지. 세법은 뭔가 근거 자료가 없죠? 그러면 전부 다 대표이사 너가 가져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는 송금불산이 증빙 불비, 그리고 대표자 상여로 처리할 거예요. 대표자한테 이걸 전부 다 기속시켜 버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접대비는 한도가 있는데 기본 한도가 있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기본 한도가 있고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기본 한도가 일반 법인은 1,200만 원이고, 자, 중소기업은 지금 현재 3,600만 원이에요. 3,600만 원. 엄청 크죠? 그죠? 옛날에는 얘가 저특법으로 1,800 해주다가 법인세법 올라오면서 2,400으로 늘었다가 지금 3,600으로 늘었어요. 금액이. 그럼 3,600만 원에 당연히 신규 그 설립한 회사는 월하기 계산하는 거고, 그거 아니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이 금액에다가 더하기 이제 우리 수익 금액에다가 어느 쪽 487페이지에 보시면 적용률이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적용률이라 적혀 있는 거. 그럼 여기에 100억 원 이하면 0.3% 만분의 30 적혀 있는 거. 그리고 또 초과하면은 또 그 초과한 거에 대해서 100억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0.2% 뭐 이런 식으로 한도가 더 계속 생성되는 거예요. 근데 방금 100억에 0.3%면 3천만 원이에요.
그럼 금액이 그렇게 작은 건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수익 금액에서 자,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자, 표 있는 거 위에 동그라미 1번 보이시나요? 찾으셨나요? 자, 여기에 수익 접대비의 한도 계산 기준이 되는 수익 금액은 지금 세법상 한도 이야기하는데, 이 수익 금액은 기업회계 기준상 수익 금액 쓸 거예요. 기업회계 기준 거. 조정 후 수익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서상의 수익 금액 있죠. 그걸 볼 거란 이야기예요. 회계 거 보는 거예요. 세법상 한도 계산하는데 그 한도에 들어가는 근거 값은 기업회계 기준상의 수익 금액을 쓴다 하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당연히 애누리하고 할인하고 이런 건 빼는 거고, 그리고 뭐 부산물 매출이나 작업 회무는 더해진 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할 때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한 수익 금액을 따로 또 써줄 거예요. 우리가 10억 팔았는데 1억이 특수관계인이면 10억 총 매출이다. 근데 이 중에 1억은 특수관계자 거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특수관계자 거는 추가 매출의 플러스 알파에다가 그냥 10%로 또 한도를 더 죽여버릴 거예요. 특수관계인 간에 대한 매출액은 접대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접대비 한도 줄이기 위해서 특수관계인 간에 의한 매출액을 쓸 거고, 또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율을 높여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대를 이만큼 했는데 이 중에서 문화접대비가 있으면 문화접대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다라고 써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접대비 한도를 이제 더 증가시켜 주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접대비 가지고 할 때는 제일 처음 시작할 게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로 먼저 접대비를 구하고, 그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에서 이제 기준 금액을 따져야 되는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걸로 먼저 나누고, 그 후에 이 기준 금액 따져야 되는 것들 중에서 적격 증빙을 쓴 거 안 쓴 거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세무 조정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한도 계산해서 한도 초과 유무를 따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